비싼 한우를 고고 전복으로 죽까지 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 몸은 외려 더 무거워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평생 보약이라 믿었던 그 비싼 음식이 60 넘은 제 몸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처진 저를 다시 벌떡 일으켜 세운 건 시장에서 1,000원이면 한 봉지 가득 사는 그 흔하디흔한 풀 한 줌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부기가 쪽 빠지고 밤마다 시리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몰라보게 환해졌습니다. 수백 년 전 동의보감에도 또렷이 적혀있던 이 채소,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비싼 보양식보다 100배는 강력한 이 비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이 통째로 바뀝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건강과 함께 큰 복이 가득 들어갈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1. 일상적 피로와 보양식의 통념. 새벽 5시였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저는 한참을 누운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불을 걷어낼 힘조차 없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니 끈끈한 더위가 먼저 어깨를 짓눌렀어요. 65이라는 나이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영 솟질 않았어요. 마당 끝까지 걷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밤이면 잠을 설치고 낮이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머릿속엔 늘 안개가 자욱이 낀 듯 멍했어요. 이게 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만 여겼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은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보양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늘 그래왔으니까요. 몸이 처지면 소고기를 푹 고고 전복을 넣어 죽을 쑤었습니다. 비싸도 그게 보약이라 굳게 믿었죠. 딸아이도 전화로 그러더군요. 엄마, 더 처지기 전에 몸보신 좀 하세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그 길로 정육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한우로 골라달라 했죠. 전복도 큼직한 놈으로 주문했어요. 그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양식을 앞에 두고 저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엔 거뜬하겠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싼 음식이 곧 건강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설픈 것이었는지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가 빵빵하도록 그 보양식을 비웠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자리에 누우니 마음마저 푸근했어요. 내일이면 10년은 젊어진 듯 가뿐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2. 전통 보양식의 문제점.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몸은 외려 더 무거웠어요. 속은 더부룩하고 머리는 띵하게 울렸습니다. 입안은 텁텁하고 트림까지 올라왔죠.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좋다는 보양식을 먹었는데 왜 이러지? 영문을 도통 알 수 없었어요. 마침 텃밭일을 거들어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죠. 후배가 제 얼굴을 가만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그 좋다는 보양식이 오히려 짐이 돼요. 저는 그만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배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었어요.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고요. 나이가 들면 소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간과 콩팥에 해독하는 힘도 같이 떨어지죠. 그런 몸에 기름진 고기를 잔뜩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처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피 속을 탁하게 흐려놓습니다. 그게 쌓이면 혈관에도 부담이 간다고 했어요. 단단한 단백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적엔 거뜬히 넘기던 것을 늙은 위장은 버거워 끙끙댑니다. 저는 그 말에 그만 멍해졌어요. 평생 진리라 믿어온 것이 발밑부터 와르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비싼 음식이 보약은커녕 되레 독이 될 수도 있다니. 저는 한동안 수저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슬며시 일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이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자꾸만 망설이게 됐어요. 무엇이 진짜 내 몸을 위하는 길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평생 옳다고 믿어온 길이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3. 순수 국산 부추의 선언.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흙을 만지작거리면 머리가 좀 맑아질까 싶었죠. 햇볕은 따갑고 매미는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밭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제 눈을 덥석 사로잡았어요. 가위로 싹둑 잘라내도 며칠이면 또 수북이 올라오는 풀, 바로 부추였습니다. 순간 머리를 번쩍 스치는 게 있었어요. 늘 곁에 있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부추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쪼그려 앉아 푸른 잎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잎 끝에 아침 이슬이 동그랗게 맺혀 반짝였죠. 사람들은 부추를 우습게 봅니다. 전 부칠 때나 한 줌 넣는 흔한 풀이라고요. 솔직히 저도 딱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작고 흔한 풀이 천연 비타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순수 국산 부추는 향이 진하고 기운이 셉니다. 한 번 심어두면 이듬해부터 뿌리에서 저절로 새싹이 돋아나죠. 모진 가뭄에도 된서리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손이 덜 가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을 쏙 빼닮은 채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부추 한 움큼을 꽉 그뤄쥐었습니다. 알싸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비싼 한우와 전복을 찾아온 동네를 헤맸는데 정작 보물은 제 발밑에 묵묵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이 소박한 풀 한 포기가 이제부터 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될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른 부추를 코끝에 가져다 대고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싸하면서도 풋풋한 향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뚫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이 흔한 풀 한 줌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4. 부추의 성분. 여기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식품회사에서 무려 45해를 일하고 은퇴했죠. 원료를 고르고 맛을 보던 일이 제 평생의 업이었어요.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저는 늦깎이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이 되는 밥상, 그게 바로 약선이에요. 환갑을 훌쩍 넘겨 책을 펴니 눈은 침침해도 마음만은 설렜죠. 수업에서 교수님이 늘 힘주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한 재료일수록 그 약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부추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부추에는 알릴설파이드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도 든 바로 그 성분이죠. 여기에 비타민 A, B, C, E가 고루 담겨 있어요. 베타카로틴과 칼슘, 철분까지 풍부합니다. 그저 풀떼기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영양덩어리였던 셈이죠. 교수님은 특히 이 점을 콕 짚으셨어요.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 이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피로 회복 물질이 새로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많은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평범한 풀 속에 이토록 강력한 분자가 숨어 있었다니요. 45해를 식품 곁에서 살았는데도 정작 부추를 몰랐던 겁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그날 밤 공책을 펴고 배운 것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어요. 부추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적으면서도 자꾸만 신기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가 이토록 가슴을 뛰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추가 몸에 미치는 효과. 그럼 이 부추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학교 교과서와 옛 의서를 책상에 나란히 펼쳐놓고 밤늦도록 공부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한 줄 한 줄 짚어갔죠. 먼저 핏줄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 속에 기름때가 끼어 흐름이 점점 탁해지죠. 부추 속 황화합물은 이 탁해진 피를 묽게 풀어줍니다.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은 핏덩이가 엉겨붙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가느다란 모세혈관 끝까지 따뜻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간과 췌장도 덩달아 도움을 받습니다. 부추는 묵은 독을 풀어내는 일을 거들고 처져 있던 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마치 꽉 막혀 고약한 냄새를 풍기던 도랑을 시원하게 뚫어 물기를 트는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동의보감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허준 선생이 채소를 갈무리한 채부 대목에 부추가 구체라는 이름으로 또렷이 올라있더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위장을 편하게 하고 기운이 약한 사람의 기력을 보여준다. 더 놀란 건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부추의 생즙이 가슴속 묵은 어혈을 푸는데 놀라운 효험이 있다고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 하여 기양초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죠. 수백 년 전의 기록과 오늘의 과학이 글자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몸속에서 묵은 청소가 막 시작되는 그림이 눈앞에 환하게 선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이렇게 또렷한데 저는 그동안 그걸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텃밭의 흔한 풀 한 포기가 갑자기 귀하디귀한 약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 체감 후기. 이쯤 되니 저는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끼니마다 부추를 꼬박꼬박 곁들였어요. 생으로도 먹고 살짝 무쳐서도 먹었죠. 텃밭에서 막 잘라온 부추라 향이 알싸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끼니마다 풀 한 줌 더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었지만 저는 속는 셈 치고 꾸준히 이어갔어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어느 아침 눈을 뜨는데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늘 퉁퉁 부어있던 종아리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밤마다 시리던 손발도 한결 덜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 흔하디흔한 부추 덕분이라고. 텃밭 후배도 제 얼굴이 활짝 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아주 훤하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혹시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 싶어 자료도 더 뒤졌습니다. 한방을 연구하는 분들의 고찰도 하나같이 한결같았어요. 부추가 혈액순환을 돕고 처진 기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였죠. 저 같은 사람이 결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영기운이 없던 이들이 부추를 곁들이며 활력을 되찾았다고들 했어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 움큼의 부추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압니다. 작고 흔한 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몸으로 똑똑히 겪었으니까요. 저는 부추를 다듬을 때마다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싼 약 한 첩 안 들이고도 몸이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흔하다고 우습게 본 죄가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7. 조리법과 섭취법.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엔 절대 놓치면 안 될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또 한 번 무릎을 탁 쳤어요. 부추의 좋은 성분은 안타깝게도 열에 무척 약합니다. 황화알릴도 비타민C도 비원도 뜨거운 불 앞에서는 맥없이 사라져버리죠. 엽산 같은 것도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절대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국에 넣고 푹 고아버리면 알맹이는 죄다 날아가고 맹탕 껍데기만 남는 셈이에요. 그동안 제가 딱 그렇게 끓여 먹었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죠. 교수님도 수업마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부추는 되도록 생으로 먹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추를 날로 겉절이를 무칩니다.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조물조물 무치면 알싸한 향이 확 살아나죠. 입맛 없는 날에도 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정 익혀 먹고 싶을 땐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딱 10초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부추를 넣고 속으로 열을 세며 10초, 그러고는 곧장 건져냅니다. 이 한 동작이면 영양은 고스란히 지키고 식감만 보드라워져요. 국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끓이고 불을 끈 다음 맨 마지막에 부추를 살짝 얹으세요. 삼계탕에 부추를 곁들여내는 게 괜히 나온 풍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작은 요령 하나에 새삼 감탄했어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오늘 저녁 당장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부추를 다듬을 때면 늘 속으로 10초를 셉니다. 그 짧은 10초가 영양을 살리느냐 버리느냐를 가르니까요. 알고 보면 건강은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갈린다는 걸 저는 매 끼니 새삼 느낍니다. 정성은 결국 이런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더군요. 8. 가치 전환과 행동 호소. 이제 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돌아보면 참 우습기도 해요. 저는 비싼 한우와 전복을 찾아온 동네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진 제 몸을 일으켜 세운 건 텃밭 한 구석에 묵묵히 자라던 부추 한 움큼이었죠. 값이 비싸야만 보약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요. 진짜 보양은 화려한 밥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박한 밥상,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부추는 우리 땅에서 끈질기게 자라는 어엿한 국산 채소입니다. 값도 헐하고 손도 덜 가죠. 그러면서도 핏줄을 맑게 씻고 처진 기운을 든든히 북돋아줍니다. 세상에 이만한 보약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고요. 지금 식탁을 바꾸면 10년 뒤에도 제 두 발로 텃밭을 거닐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몸을 함부로 굴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10년 뒤에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곧 자식 사랑이라 믿어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부추 한 접시를 슬며시 올려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0세의 활력을 든든히 지켜줄 겁니다. 저 김영자는 오늘도 그렇게 정성껏 한 끼를 차립니다. 저는 오늘도 텃밭에 나가 부추를 한 줌 잘라옵니다. 푸른 잎을 손에 쥘 때마다 가슴이 든든해져요. 비싼 것만 줬던 어리석은 저를 일으켜준 이 작은 풀에게 저는 날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오늘 그 푸른 한 줌이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